실제 아까 뭐 박정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잡힌 사진 중에는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사진을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 뒤에 이렇게 백팩처럼 메고 있는 게 있어요. 길다랗게. 근데 그게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많은 분석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무기를 담고 있는 중화기, 기관단총 같은 걸 담고 있는 가방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헬멧도 쓰고 막 이랬더라고요. 마치 지난번에 뭐 계엄군들이 들어올 때 그 했던 모습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중화기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요 장면인데요. 지금 경호처의 직원들이에요. 뭐 헬멧 쓰고 뒤에 지금 가방 같은 거 메고 있잖아요. 저게 예. 중화기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게 언론에 나왔던데 저게 무슨 가방 뭐 511 뭐던데요. 511 가방인데 그 가방 안에 중화기를 집어넣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가방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장면을 지금 노출을 시켰어요. 경호처에 저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일단은 그 윤석열이 무력으로 예. 이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요 가방입니다. 예 이런 이제 무장한 것을 이 좀 많이 보여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요. 예, 보여지게 해라 네.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보도나 제보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네. 사실상 그 지금 내란 수계로서 예. 이 탄핵 소추가 됐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또 내란죄로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어 있는 대통령이 아직도 그 정당한 국가의 법 집행을 저항하면서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무력으로 저항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일종의 내란 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 엄밀히 말하면 마치 범죄 조직이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 이 공권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이런 폭처법 위반 행위 네. 이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네. 아무리 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런 불법적인 명령에 응해서는 안 되고요. 불법적인 명령에 응한다고 할 때에 나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해서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창창한 악기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불법 명령에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종훈 대령 예, 판결에도 맞아요. 봤지만 예, 맞습니다. 불법 명령에 상관의 불법 명령에 저항하고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맞습니다. 판결도 판결이 지금 나왔죠.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박종훈 대령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 경호관들도 좀 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경호원들이 총기를 사용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시도를 하거나 또는 일부 언론은 윤석열이 뭐 점심 식사도 불러서 하면서 총을 사용하는 게 안 되면 칼이라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거는 뭐 물론 그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칼을 쓰거나 총을 써서 살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저항을 하면 이게 살인 미수죄나 살인죄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처벌 내용이. 만약에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이나 네. 경호차장 등 윗선에서 이 사실상 명령에 의해서 경호관들을 폭력이나 실제로 이제 만약에 칼이나 총을 써서 이렇게 발포하거나 칼로 찌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면 이것은 뭐 살인죄 교사 행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엄청난 범죄들을 지금 교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뭐 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호관들이 그런 범죄 행위에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는 살인 미수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기를 사용하거나 뭐 총이나 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결국은 이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건 저렇게 이제 총 같은 것도 뒤에 메고 무장을 하고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이 일반 뭐 그 경찰도 물론 뭐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뭐 테이저건 같은 걸 갖고는 들어가겠지만
저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특공대 투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경찰은 뭐 특공대 투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측이 저렇게 중화기로 무장한 이런 네. 모습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은 무력 그 유혈 사태, 폭력 사태를 도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상 그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되면 이런 이제 유혈 사태나 폭력 사태가 발생할 벌어질 수 이제 있다. 가능성이 있는 오. 거죠. 그래서 경찰이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윤석열 하나만 그냥 당당하게 나와서 그렇죠. 출두해버리면 하면 되죠. 끝나는 건데 문제죠. 네. 저런 식으로 그 무력 그 시위하는 이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서 이 무력 진압이나 유혈 사태를 도발하는 것은 오히려 저쪽의 의도에 끌려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 투입은 네. 뭐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경호관들이 이런 지금 굉장히 이제 저항의 의지가 굉장히 적고 예. 그냥 오면은 그냥 형식적인 이런 이제 스크럼 짜는 형태만 보여주고 사실상 이 길을 그렇죠. 열어줄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들의 네. 의도에 예. 말려들어서 또 새로운 또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신중한 필요하다 판단이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네,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지금 전 의원님 말씀도 뭐 조만간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전국에서 지금 경찰들이 같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집회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평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